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원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지금 국회에서 이태원과 관련된 이태원 이번 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된 이 정책 질의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정무위가 오늘 개최됐어요. 정무위 본래 지난주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태원 참사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질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태원 사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이 사퇴 문제가 또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119 신고한 그 내용, 그 목소리가 생생한 무전 목소리가 오늘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119 신고를 보면 얼마나 절박하게 정말 구제를 호소하고 있고 압사당한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경찰의 공익침해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겠다라고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이제 서초 자택 출근이 이제 어제로 끝났고, 오늘부터는요. 이 서초동 사저가 아니라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10분 걸렸었는데요. 이제는 5분 정도로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자, 이러한 뉴스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서초동 사저는 그냥 빈집으로 놓아둔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지금 핵심 이슈가요. 이상민 장관을 유임을 시키느냐 아니면 사퇴를 시키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요. 연합뉴스가 비교적 이상민 장관의 이런 운명과 관련해서 이 사퇴 여부와 관련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우선 대통령실 내부의 분위기를 지금 연합뉴스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 있는 핵심 관계자, 그냥 관계자, 이 소스가 몇 명 돼요. 근데 핵심 관계자는 뭐냐? 일단 경찰 내부, 그러니까 경찰 책임자에 대한 문책, 그리고 개혁으로 좁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요. 경찰 내부의 보고체의 마비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수뇌부 문책이 불가피하고, 그리고 경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이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어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경찰을 강하게 질타하고 이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한 내용을 갖다가 언론에까지 공개하도록 한 것은 이 경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 내용을 전부 그야말로 동영상을 내가 전부 다 여러분께 업로드 시켜서 보여드렸는데요. 그게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대통령이 이거 어디까지 손을 보겠다,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도 보면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단한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와 감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경찰 범위의 윤곽이 드러날 텐데, 지금 특수본의 수사를 보면요, 감찰을 뛰어넘어서 바로 수사로 직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경찰 지휘에 대한 이 책임 추궁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것이 정치적 책임으로만 끝날 건지 아니면 사법적 책임 문제까지 거론이 될 건지,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이제 이 특수본에서 55개 기관에 대한 그러니까 55곳에 대한 기관이 아니죠.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수색에 따라서 압수수색물 분석에 따라서 이제 사법적 처리는 결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법 처리까지 가기 전에 정치적인 책임은 경찰 수뇌부의 경우 면할 재간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 어제 그렇게 질타를 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재난안전관리의 주무부처인 이 행안부에 대해서는 대응을 잘했다거나 못했다거나 아니면 이상민 장관이 이런저런 발언한 거, 실언한 거,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저도 다 들어봤는데 없어요. 행안부에 대해서는 히읗자도 안 나왔어요. 이 얘기는 결국은 이상민 장관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상민 장관은 유임 쪽으로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핵심 관계자가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상민 장관도 어제에 이어서 어제 쭉 이제 행안위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렇게 압축이 돼요.
우선 사퇴 요청을 받은 게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사퇴 의향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주어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 행안부 장관, 즉 재난 대응 장관으로서의 직책을 끝까지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재발 방지에 필요한 그런 조치를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현재로서는 나도 사퇴할 의향이 없어. 이렇게 밖에는 안 들린다. 이거 이제 기본적인 거의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실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 연합뉴스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윤 대통령이 행안부를 감싸고 경찰만 때리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못을 따지고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진상 파악. 대통령도 분명히 얘기한 건 그거예요. 선 진상 파악 후 책임 추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른 인사 처리. 이 얘기를 보면 뭐 이 경찰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찰청장도 지금 바로 자르겠다는 게 아니라 진상 파악을 먼저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내 분위기 전달하는 사람도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다른 관계자, 이제 세 명째예요. 연합뉴스가 그러니까 상당히 고르게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 사안에 접근하는 심각성을 놓고 볼 때는 인사의 방향도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게 신중론으로 가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 어제까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주어진 역할, 현재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겠고 예방 방지에도 모든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에서는요, 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질문 그 답변이 있었는데 뭐냐, 사의 요청이 들어왔느냐 대통령실에서. 아직은 그런 거 없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 더 열심히 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요, 절대 사표 안 낸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권칠승 의원이 역대 장관들과 달리 책임감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지금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사고 뒷수습과 이태원 참사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사표라는 것은 하나도 안 급해.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사망자 명단 영정 위패가 없는 합동부장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유가족과 협의했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 유족들의 동의를 다 받다 보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 빨리빨리 설치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의 입장 그리고 청와대 내부의 대통령실 내부의 분위기를 보면 특단의 이 책임이 이 사법적 책임이 부각되지 않는 한 발견되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이상민 사퇴는 그냥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주호영 의원은 오늘 또 상당히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선 이상민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는 선수습, 진상파악,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적 그리고 이제 책임을 묻는 것이 순서다. 그래서 이 책임에는 법적, 그 다음에 지위적, 그 다음에 정치적 책임이 있다. 그런데 그리고요. 이 박희영과 오세훈 이 책임론에 관해서는요. 용산구청도 책임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많지만 선출적이라 책임이 있다면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면 법적 책임인지 또 법적 책임이 없다면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하겠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국정조사는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 일단 이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어젯밤에 제가 심야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장관이 황운하 직업적 음모론자다. 발언과 관련해서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건 한동훈 장관의 이야기는 황운하 의원과 본인의 관계에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고 예결위 회의장에서 그런 발언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겠다. 나중에라도 예결위를 다시 진행된 것은 다행이다. 그래서 이 평가를 유보했어요. 이런 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주호영 의원은 이제 원내대표다 보니까 야당과 협상하는 제1선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는 자극적인 발언을 좀 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의 의견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 저도 황운하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현직 이 경찰 신분을 갖고 또 국회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공천했다는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도 참 기가 막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는 선수습 후 책임론 따지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여당의 당권 주자들은요, 일제히 이상민 사퇴하라, 이런 압박의 목소리를 세게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라면 사퇴한다. 이러한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과거 이주영 장관과 비교해서 이주영 장관은 라면 먹으면서 현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유족들하고 그야말로 이 공감대를 구성했는데, 이거 지금 현재 이상민 장관은 그런 진정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직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상현 의원도 말이죠. 자진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생생한 목소리를 어제 들었는데 이번 참사는 경찰의 책임이다. 그래서 국민 안정의 최종 책임자가 경찰이 아니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권한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명감이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경찰 지휘부 책임은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사태 수습 후 늦지 않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야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요. 지금 우리 여당의 이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늘 운영위에서 한 얘기들을 핵심 결론만 얘기 드리면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사의 표명은 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고, 그리고 문책 인사도 건의한 바 없다. 그리고 국민 안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비극 재발 방지를 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리고 풍산께 지금 논란이 세잖아요. 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나라 어른이니 잘 알아서 할 것이다. 근데 나라 어른 포기했잖아요, 이미. 그리고 공식 문서에 이태원 사고 또는 사망자라고 표기한 것은 법률 용어로 쓴 것일 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도 오늘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전해숙 의원이 여러 가지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 라면서 정부 책임을 묻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지적에 대해서 6시 34분이요. 맨 먼저 112 전화 온 시간이에요. 한덕수 총리도 현 집회에서 보면 이 집회가 현 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해서 동의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전해석 의원이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대응과 관련해서 상식 바뀌다. 이렇게 어제 질타한 것은 결국은 경찰만 상식 박이 아니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그 다음에 국무조정실 몰랐다는 것도 상식 박 아니냐. 예상했어야 한다. 이렇게 몰아세우고 답변을 하려고 하니까 답변을 못하게 답변을 원한 거 아니다. 또 딱 말을 끊었어요. 이게 아주 이 국회의원들 못된 버릇인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는요. 참사 재발을 막고 경각심을 키우기 위한 추모 공간을 설립하자. 이러한 야당의 제안과 관련해서는 이 구체적인 의견이 논의된 바도 없고 관료기관 유족이 원한다면 논의를 시작할 생각이 있다. 그리고 이준복 정무수석한테도요. 이 전해수 의원은 미리 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고 이준복 수석은 저희들이 비상근무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비상근무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요즘은 통신이 있으니까 비상근무를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밝히고요. 그래서 전해수 의원이 행사 주체가 없어서 안전대책 수립을 못했다고 하는데 참사 원인은 복잡하지 않고 대통령실, 총리실, 경찰, 서울시, 용산구청 어디 하나만 걱정하고 챙겨도 안 생기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 대책이 전혀 서 있지 않은 데 대한 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상민이라는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제는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오늘 이 YTN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책임은 철저히 묻자. 그러나 이거를 기회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야말로 당의 공식적 입장은 절대 아니다. 예. 그러면서 국민 전체의 정서나 국민의 시각, 민심을 비춰볼 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나친 행동이고 자제해야 되고 적절치 않은 행동이다. 다만
이런 엄청난 사태가 생겼으면 총리도 그렇고 장관도 그렇고 용산경찰서장, 구청장, 서울시장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의 지적이 그렇습니다. 이런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 장관이 최근에 입장을 밝힌 바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은 번지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하지만 실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나. 최소한의 책임이 사퇴다. 그러면서 엄청난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자로서 어떻게 사태 수습할 능력과 역량, 위치에 있지 않다. 제일 중요한 리더십의 신뢰를 이미 잃은 상황이고 일단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첫걸음이고 말로만 마음속에 책임을 지겠다는 둥, 무한 책임이 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공허할 뿐이다. 옳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오늘 이제 국회에서 이거는요 민주당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소득당이죠. 용해인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119 신고 녹취록을 전면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9일 날 밤 10시 15분부터 다음 날 0시 56분까지 100건에 이르는 이 신고가 100건에 이르고 무응답을 제외한 신고는 87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 생생하게 현장 상황이 이 신고에 반영이 되어 있고 굉장히 간절하게 구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사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신고 건수도 무려 19건이나 됩니다. 그래서요, 시간별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뭐 시간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고 내용들을 보면 경찰이고 소방차고 다 보내주셔야 한다. 사람들이 압사당하게 생겼다. 부상자가 길거리에 널렸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사해서 죽을 것 같다. 깔린 사람도 있고 엄청 많다. 다 보이진 않는데 10명 정도 깔린 것 같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여기 나가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여기 지금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압사당할 것 같다. 예. 자, 그러니까 정말 이 상황이 엄청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압사당해서 죽을 것 같아요. 빨리 길 좀 뚫어주세요. 살려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예. 정말 가슴 아픕니다. 빨리 와주세요. 사람들이 점점 기절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면 진짜 많이 죽을 것 같아요. 예. 이러한 정말 아주 애타는 절규의 구조 요청이 왔었다는 이 신고 전화. 무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총 신고 건수가 10시 15분부터 밤 0시 56분까지 100건인데 그 중에 무응답을 제한 신고가 87건. 이게 얼마나 이게 울부짖는 이 소리들. 정말.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이 오늘 정무위에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관해서요. 신고가 됐음에도 경찰에서 왜 이렇게 대응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에 신고했는데 알고 있나? 이렇게 민병덕 의원이 질문하니까요. 전현희 의원이 민병덕 의원이 공익신고와 함께 권익위 경찰 옴부즈만에 민원 처리를 신고한 이 두 가지를 신고했다고 보고를 받았고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이첩 송보를 해서 적절한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익위에서도요, 지금 이제 이 경찰의 대응 문제와 관련된 이 법적 처분, 법적인 그 위반 여부를 지금 조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오고 입장을 밝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자, 그러면 전현희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인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경찰의 대응 실패를 어제 강력히 지적했는데 여기에 다시 한번 또 불을 지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만희 지금 민주당의 이 의원이죠. 이번에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이태원 참사 실태조사 위원장을 하고 있고 경찰 출신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이만희 의원이 말이죠. 어제 행안위에서 이 윤희근 청장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하면서 지금 이제 민노총에서 2명이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각시탈이 또 이 미러미러도 하고 길바닥에 이 미끄러운 기름을 아보카도 오일을 뿌려가지고 사고를 더 크게 키웠다. 이런 지금 의혹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개의 사진을 나란히 올려놓고 그날의 진실, 국민께 한정 의혹 없이 깨끗하게 이런 제목하에 두 개를 나란히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게 민노총은 뭐 희생을 당한 건데 왜 희생을 당한 사람하고 희생을 당해서 노조원 2명이 죽었는데 이 각시탈과 같이 희생을 만든 사람하고 같이 비교하느냐?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예. 그러면서 이 이만희 의원의 이 불순 세력 개입설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만희 의원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만희 의원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연결시켜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는 거, 이 사실을 경찰청장은 확인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고 각시탈 부분도 이런 루머들이 많은데 이거 수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경찰의 이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질문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원칙적 입장만 밝혔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이미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권익위의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까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권익위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 기사가 나왔는데 그 관련 기사를 이 첼리스트 남친 제보자가 공유를 하면서 또 비판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첼리스트의 동거인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공익신고자 신청을 했지만은 이게 잘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익 신고한 것이냐 이렇게 불만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비판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런 첼리스트 지금 증언을 할지 고민 중에 있는데 사실대로 증언하겠냐? 너희가 이러면 아무도 권력의 비리를 밝히지 않아. 이 멍청이들아. 아니 제보자가 뭔 이득이 있다고 이런 걸 까발려? 그래서 민주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럼 결론은 내 사익을 위해서 김의겸 의원은 무려 법무장관한테 국정감사장에서 질문한 거냐? 고맙다. 내 사익을 위해서 국감까지 열어두고 좋은 나라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감에서 질문도 해주고. 이 민주당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전현희 위원장이 민주당 정부 때 위원장이면은 전현희한테 압력을 가해서라도 내가 공익신고를 받아야만이 공익신고한 거 인정을 받을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이거 제보해 준 게 이게 사익신고냐.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불만을 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참 이게 별일 다 있어요. 아니 이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이거를 공익신고했다고 우겨대는 이 첼리스트의 뭐 남친인지 동거인인지 이거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 될 거 아니냐. 무슨 공익신고입니까? 지금 법 처벌 받지 않겠다고 꼼수 쓰는 거잖아요.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사람을 끼고 도는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을 코너 몰겠다고 질문한 누굽니까? 김의겸이. 이 사람도 참 법의 처벌을 받도록 이 면책특권이 아니라는 것을 검찰과 그리고 법원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러한 이 공익신고 여부의 인정 여부에 관해서요. 조선일보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제보자 이 사람이 공유한 기사도요. 전현희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공익신고 불인정했다. 여기에서요. 검토 중이라고 이 제목을 바뀌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제보자가 잘못 알고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고 전현희 위원장 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더라도 이런 사람을 공익신고로 얘기하면 이 전현희 위원장도 이거 뭐 사법처리 또 누가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걸 갖다가 말이 되는 것처럼 논쟁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에 우리가 빠져들어서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저의 방송이요.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